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크게 오르락 내리락 상승과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쭉 상승을 했습니까? 근데 파운드리 사업은 꾸준한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 이 파운드리 사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겠죠. 이들 기업도 꾸준히 함께 성장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3나노, 2나노와 같은 첨단 공정 개발도 활발히 해왔고 그 다음 엔비디아 같은 고객을 데려가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많이 해왔습니다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영역은 바로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전공정 업체들은 또 많이 안 올랐는데. 근데 대표님의 관점이라면은 오히려 이쪽에서 투자 기회가 앞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건가요? 저는 양쪽 모두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주식에 투자할 때 꼭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 기술력 관점만 가지고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살 때 접근하는 5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중에 기술력이나 기술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마지막 방법입니다. 가장 덜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싼 주식, 특히 못 오른 주식이 지금은 소외되고 있지만 관심 받으면 항상 튀어오르거든. 그러한 주식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 왜 후공정 기업들이 특히 많이 관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근래 반도체 주식이 반등을 하는데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 거야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날 거야. 그 기대감도 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유난히 많이 반영되는 그러니까 관련이 깊은 그러한 기업들이 유독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 주시기에 후공정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후공정 안에서도 오를 녀석들만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공지능 쪽과 관련된 뒤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HBM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 막 확대 도입되면서 뒤에서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되면서 분명히 기회를 찾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금 설비 투자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장비를 막 사들이기 시작하면 이 전공정 장비 기업들도 꾸준히 과거에 팔았던 그 이상만큼 계속해서 파는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오히려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좀 강조드린 것입니다. 대표님, 저는 반도체 다음 주도주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삼성이 TSMC의 4나노 수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그러면서 신규 고객사들을 유치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슈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진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수율 확보가 되면 분명히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맞고요. 무엇보다 TSMC가 모든 반도체 칩을 다 만들어주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이 모두 여기에 몰리게 되면 단가 협상도 불리해지고 또 칩을 받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 칩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 칩 좀 만들어줘 하면서 TSMC한테 칩 제조를 의뢰하면 TSMC가 바로 딱 뽑아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가요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 이런 칩을 지금 개발했는데 한번 만들어 봐봐 줘봐 잘 나와? 잘 안 나오네. 다시 설계 좀 바꿔봐. 다시 또 제조 맡겨봐. 다시 가져와봐. 또 테스트해봐. 즉, 이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여러 차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TSMC의 주문이 몰리게 되면 신제품 개발까지 모두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제품 개발 시간이 계속해서 이 TSMC의 고객사가 너무 몰리게 되면 신제품 개발도 계속해서 밀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TSMC 말고도 누군가 추가로 더 만들어주기 희망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한테 맡기자니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부족한 와중에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수율이었는데 이 부족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좀 해소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수율이 마치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수주 확대를 장담하거나 앞으로 TSMC보다 무조건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5나노 공정 기준으로 TSMC의 수율이 대략 한 8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수율이 한 70%대까지 올라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수율이 90%까지 올라가서 역전하게 되면 과연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로 반드시 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파운드리 산업의 생태계를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요, 지금까지 주력 사업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었죠.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판매하는 사업이 주력이었는데 이 사업은 마치 뭐랑 똑같냐? 코스트코랑 똑같습니다. 그냥 물건을 잔뜩 창고에 쌓아두고 야 우리가 여기 제품 잔뜩 만들어놨거든 빨리 와서 사가 이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파운드리는 우리가 칩을 설계해서 니네가 좀 제조를 해줘. 알았어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게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겉보기에 그냥 제조를 해줘 만들어줄게. 요리를 대신 해주듯이 마치 셰프와 같은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칩을 넘기고 제조를 해주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사이에 생략된 과정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이 마치 무엇과 비슷한 비즈니스냐? 이는 마치 특급 호텔의 VIP를 모시는 그러한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특급 호텔이 VIP 고객을 모실 때 어떡합니까? 공항에서부터 에스코트를 해오죠. 그리고 이 고객이 호텔 내에서 여러 가지 막 시설을 이용할 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거 옆에서 도와드리고 이분이 수영하고 나오셔서 막 로션도 막 갖다 드리고 식사하러 가신대요. 그러면 또 식당 모셔드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이 종합 서비스, 에스코트 서비스가 파운드리 산업의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창고를 쭉 깔아놓고 제품을 팔아왔던 그러한 이 서비스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반도체 칩을 딱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해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파운드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설계도 가지고는 절대로 칩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설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가 재설계를 하고 또 재설계를 하고 재설계를 해서 무언가 우리가 정말 완성된 설계도로 탈바꿈을 시킨 뒤에 그 다음에 제조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재설계를 하고 재설계를 하고 재설계를 하는 과정이 얘 혼자도 못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기업들까지 대거 동원돼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칩을 제조해 줄 때,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제조를 해줄 때요, 엔비디아의 칩을 재설계하거나 무언가 제조 공정을 특화시켜주는 그러한 팀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안에 팀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호텔 에스코트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팀이 도맡아서 하는 서비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기업들까지 함께 도와주는 이러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많이 부족했고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좋은 호텔, 특급 호텔에 가서 에스코트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안락하게 지내고 싶어 하면서 삼성전자라는 호텔을 딱 찾아갔더니 어떤 누구도 날 응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냥 침대만 딱 하나 내주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나가는 그런 모텔방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립니다. TSMC는 이러한 생태계를 지난 20년 이상 구축해 왔는데 삼성전자는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처음 시작한 게 2019년이었고 아직 이제 2021년, 22년 들어서 이러한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율만 좋다고 기술력만 좋다고 칩을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칩을 맡겨서 이 칩이 완성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에스코트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러한 서비스가 아직은 TSMC가 월등히 뛰어난 반면에 삼성전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율 갖고만 결정 지을 수는 없다. 파운드리 사업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크게 오르락 내리락 상승과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쭉 상승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운드리 사업은 꾸준한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율 같은 이슈는 파운드리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하다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이슈라기보다는 꾸준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다. 분명히 이 파운드리 사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 이 파운드리 사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겠죠. 이들 기업도 꾸준히 함께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율 하나만 가지고 파운드리가 급격하게 팽창하기는 좀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TSMC는 삼성전자보다 3배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서 공장을 지어가고 또 3배 많은 인력을 계속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본력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급격한 성장을 자꾸만 막 주가가 막 하루아침에 대여섯 배씩 오르기를 막 그런 기대를 품고 투자하시기보다는 파운드리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그만큼 내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내가 좀 마음 놓고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지향하시는 영역인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삼성이 이 파운드리 사업 관련해서 확장을 시키려고 할 때 우선시 지금 집중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게 설계 IP단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이쪽으로 많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있겠죠. 이들 기업이 계속해서 수혜 기업으로 언급이 되는데 마치 수혜 기업이라고 딱 어디서 이제 언급하면 바로 다음날 풀매수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혜가 된다는 것이 내일 당장 하루아침에 주가가 오르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파운드리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굉장히
확고하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도 꾸준히 함께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투자하셔야지 이 꾸준함이 갑자기 급격한 성장으로 뭐 하루아침에 에코프로처럼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긴 최근에 예. 에디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 보면은 예. 단기적인 이제 주가 변동성은 엄청 큰데 예. 사실상 저점은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에디 테크놀로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에디 테크놀로지는 원래 TSMC에 붙어있던 기업입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손절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3년 동안 기존의 TSMC와 함께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정리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TSMC랑 하던 그 프로젝트가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이제 점점 작아지면서 실적이 계속 급락했던 것이고 이제 적자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 테크놀로지가 TSMC와 손절을 한 이유는 삼성과 함께하기 위함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TSMC와 함께 사업을 할 때 TSMC가 이 에디 테크놀로지한테 주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설계 이 항목 중에 극히 일부 항목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한테 달라붙으면 우리가 앞으로 먹을 게 더 많다라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온 것이지만 아무래도 기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이 그 과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적 감소가 나타난 것인데 과연 이러한 실적 감소가 진짜 안 좋은 실적 감소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내일 당장 풀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 당장 실적이 급등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혹시 예. 삼성전자가 진짜 만에 하나 네. 이러한 무기들을 막 장착을 해서 네. 이제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을 네. 삼성전자의 고객사로 유치를 해온다면은 예. 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에서 대형 고객사를 끌고 와도 사실 삼성전자 실적에 거대한 기여를 하기 조금 어렵고요.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소재와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S텍도 있고 FSD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더 커진다 그래서 공급하는 물량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커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수혜의 영역에 있긴 하지만 그 수혜의 폭이 비교적 제한적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방금 말씀드렸던 에디 테크놀로지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는 돈이 굉장히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삼성전자가 함께 이제 협업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실적의 어떤 배타는 변동폭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주가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해 당장 뭐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고객사를 대거 끌고 온다면 정말 기뻐할 소식인 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 기업은 TSMC가 담당해주기 바라는 왜 종합적인 에스코트 서비스를 해주니까 TSMC가 그래서 TSMC로 갈 가능성을 여전히 고려를 해야 하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들 거대한 기업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3나노, 2나노와 같은 첨단 공정 개발도 활발히 해왔고 그다음 엔비디아 같은 고객을 데려가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많이 해왔습니다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영역은 바로 우리가 만약에 엔비디아,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를 끌고 오지 못한다면 이거라도 잘해보자 해서 주목했던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좀 특수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이 첨단 공정의 비중이 비교적 적고 안정성이 더욱더 중요하고 신뢰성이 더욱더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신뢰성을 적지 않게 쌓아왔고 그게 효과가 이제 슬슬 나타나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을 강화하고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수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 한 1, 2년 들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칩에 비해서는 성능이 확연히 낮은 저성능 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성능 칩들은 특히 이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의 참여도가 더 높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칩일수록 이 칩의 재설계를 즉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직접 담당하는 비중이 늘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에디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5나노, 7나노 공정 쪽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나 그다음에 이제 근래 차량용 반도체까지 이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 테크놀로지는 제가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숨겨진 차량용 반도체 수혜 기업이다. 다만 실적 감소는 주의하셔라. 주가가
쉽게 바로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 이제 에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유난히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한번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한번 쭉 보세요.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쭉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보통은 주가가 반짝반짝 올라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닥에서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주가가 비실거리는데 이거 못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앞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항상 그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는 관점으로 먼저 접근하신 뒤에 그다음 확신이 드시면 그다음에 매수를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이 뭐 가온칩스라든지 예 맞습니다. 네, 코아시 같은 기업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에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적 감소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는 에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떤 뭐 종목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객관적으로 사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긴 삼성전자가 유난히 차량용 반도체에 계속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성과를 냈는데 시장에서는 또 크게 많이 부각이 안 된 게 이번에 테슬라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전자한테 맡긴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자율주행 칩 빅3 고객사를 삼성이 다 갖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AI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하다. 예, 맞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 TSMC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CPU, GPU 같은 고성능 칩들 있잖아요. 그다음 퀄컴이 만드는 뭐 스마트폰, AP, 통신칩 같은 고성능 칩의 매출 비중이 60%입니다. 그에 반해서 차량용 반도체는 이 비중에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수주를 해도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자율주행 반도체가 지금 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빅3 반도체를 모두 다 만든다고 해도 사실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에 크게 기여하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그 아래에서 누가 수혜가 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후공정 기업이라든지 그쪽에서 답을 찾는 게 더욱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후공정 기업이라면은 뭐 오사트 업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사트인데요. 사실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이 오사트 기업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용 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마트폰용 칩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성장성도 없고 삼성전자 점유율 계속 뺏기고 안 좋은 이슈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걸 하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가 차량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사트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부터 차량용 반도체 이것저것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